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과거 버블 장세, 당시, 그리고 현재 장세를 비교하는 리포트를 좀, 분석해 볼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어떤 시장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 이제 97년도 이제 IMF 폭락 뒤에 폭등장이 왔었던 경험, 그리고 2008년도 이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예,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인 강세장으로 돌입했던 그런 어떤 과거 사례, 그리고 현재도 코로나 사태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폭격을 맞고 나서 예, 거대한 어떤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이런 국면, 뭐 거의 같은 어떤 패턴이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는 정말 다른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 행렬 자체가 정말 과거의 어떤 학습 원리를 깨달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과거 어떤 분석을 통해서 현재 장세를 좀 알 수 있는,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인데요. 어제 이제 29일자 이제 나온 리포트입니다.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개인 주도 장세의 시작과 끝, 예, 99년, 예, 99년 어떻게 이제 시작됐고 끝났냐. 이때도 이제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때 당시 뭐 외국인이 막 폭발 매수를 했다든지, 뭐 기관이 폭발 매수를 했다든지 이게 아니었거든요. 지금같이 이제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 속에서 굉장한 어떤 버블 장세로 돌입하는, 강세장으로 돌입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요약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99년과 2020년의 공통점은 개인 자금 유입이 증시를 주도했다. 시중 유동성 증가와 금리 하락은 개인 자금 증시 유입 가속화시켰다. 경제 충격 이후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서 개인과 외국인 수급은 이제 상이했죠. 빅 이벤트 출연은 개인 주도 장세의 방향성을 결정했다 하면서 내용 이제 들어가 보면요. 경제 충격 플러스 시중 유동성 증가는 개인 주도 장세의 트리거였다는 거죠. 최근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는 1999년 코스닥 열풍을 떠오르게 한다. 거시 및 금융시장 환경의 차이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시중 유동성 증가와 침체 이후 회복 기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중 유동성 증가와 침체 이후 회복 기대라는 공통점이 현재 있죠.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IMF 구제 금융과 98년 러시아 모리토리엄 선언 이후 금리 하락으로 시중 유동성이 이제 증가했다. 증시로 자금 유입되면서 코스닥 열풍의 바탕이 됐다. 지금 개인 자금이 유입 이제 엄청나게 이제 대기하고 있고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랑 좀 흡사한 코스닥의 어떤 붐이 예상이 되죠. 98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경제 회복 기대감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2020년에는 페드를 비롯한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와 코로나 충격 이후 경제 회복 기대가 반영됐다. 개인주도 장세 지속 기간이 큰 관심사다. 20년 전 장세는 페드 금리 인상과 IT 버블 붕괴, 2000년 4월 경상수지 악화로 마무리됐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도 과거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금리 낮은 이제 초저금리 상황,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없을 거기 때문에 이 강세가 유지될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제가 또 이제 강세장을 계속 강조할 수 있는 이유죠. 2000년 정점에서 연말까지 코스닥은 81% 하락했다.
코스피는 52% 하락했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2002년 900포인트대로 회복했다. 2020년 개인주도 장세의 방향은 코로나19 확산 강도와 경제 회복 속도가 결정할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은 하방을 지지할 수 있다. 증시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악재 해소와 실물 경제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뭐 당연하죠. 그래서 보시면 과거 이제 이 파란색 굵은 선, 이게 이제 개인의 순매수 강도를 나타냈고요. 지금 요게 지금 회색 선이 여기 보시면 2020년 올해 개인의 순매수,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시중 유동성 증가와 수신 금리 하락은 개인 자금을 증시 쪽으로 유입을 가속화한다. 유동성은 주가라는 포탄을 날리는 장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죠. 또 이제 떨어지면 사겠다는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다시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강수장이에요. 막 떨어지면 막 다시 또 급 나간다, 뭐 위기 조장하는 그런 어떤 측도 있는데, 이 큰 그림을 모른 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 제가 이런 리포트도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거죠. 99년 증시 랠리 바탕에는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 98년 5월 정부는 IMF와 금리 인하에 합의했다. 어마어마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9월에는 페드가 LTCM 사태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요 회사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이제 헤지 펀드인데, 여기 이제 파산하면서 또 상당한 어떤 미국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내 비롯해서 이제 단행했죠. 수신금리는 18%에서 6%대로 떨어졌다. 당시에 은행에 돈만 넣으면 돈이 팍팍 불어났던 18% 금리에서 6%로 뚝 떨어져 버렸죠. 99년 월 평균 M2 증가율은 14%로 30년간 평균치를 2.3%포인트 상회했다. M2라는 게 통화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 공급. 돈이 막 시중에 막 늘어난다 이거죠. 2019년 7월 한국은행은 3년 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렇죠? 작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성장 둔화 탓이다. 코로나19 확산까지 더해져서 기준금리는 올해 75bp 더 낮아져서 0.5%다. 실세 금리도 하락해서 0%대 정기금리도 등장했다. 돈이 지금 은행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때 당시에 M2 증가율, 수신금리, 금리가 뚝 떨어졌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지금 보십시오. 파란색이 이제 통화량입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금리가 뚝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버블 장세로 가는 그런 어떤 준비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동성은 증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짐. 금리 하락은 개인에게 있어 주식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 비용을 낮춘다. 단기 충격으로 인한 증시 급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 주가는 결국 가치로 수렴한다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99년 한 해 115% 증가했다. 당시 99년 당시에도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시가총액도 200% 증가했다. 공모주 청약 열기도 뜨거웠다. 똑같죠? 지금하고. KTNG 청약이 12조.
이때 당시 12조면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가스공사에 4.6조. 이때 당시 이런 기업은 블루칩이죠. 예,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은 블루칩이 뭡니까? 셀트론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장하는 그런 종목이겠죠. 2020년에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후 회복 기대감으로 증시 자금이 늘기 시작했다. 3월 들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급락은 증시 자금 급증 단초가 됐다. 다시 회복할 거니까 자금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연초 이후 투자자 예탁금은 76% 증가했다. 똑같죠, 이때랑. 1999년과 2000년, 2020년 증시 반등 바탕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다. 99년 당시 투자자 예탁금 파란색 선 그리고 증시 시가총액 이렇게 같이 갔죠. 투자 예탁금 지금 현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파란색 선 그리고 증시 시가총액 이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어떤 패턴이죠. 똑같습니다. 뭐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진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개인 대규모 자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저 역시 과거를 통해 이제 경험을 했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강세장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그런 전략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번에는 그냥 저도 점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3월 달에 펑 코로나 터져가지고 밑에서 정말 이제 개인 동학개미 운동처럼 저도 그냥 완전 쓸어 담은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위기를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99년은 제가 이제 그냥 이런 텍스트로 이제 공부를 한 거고 2008년은 직접 경험을 했고 또 이제 2011년도 또 굉장한 폭락기 이때는 또 저도 아픈 경험을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드디어 정말 이번에는 10년 만에 온 기회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정말 밑에서 쓸어 담은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누적됐던 거고 이런 학습을 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뷰트에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정말 같은 패턴들이 반복된 거예요, 결국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이제 정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충격 이후 회복 기대감은 저점 매수 유입, 투자 심리 개선. 경제 충격 이후 회복 기대감 반영. 개인, 외국인 수급은 상이하다. 증시는 충격을 주는 이벤트, 금융위기, 팬데믹, 이게 정점을 지나면 경제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다. IMF 구제 금융 이후 한국 성장률은 1998년 마이너스 5%에서 99년 플러스 11%로 V자 반등했다. 올해 전 세계 경기 완전히 마이너스죠.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죠, 당연히. 근데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늘어나겠죠, 당연히. 올해 대비해서 늘어나겠죠. V자가 되겠죠.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해요?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 이거입니다, 이거. 당시에도, 지표는 안 좋은데? 이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다음 해 요거를 예상하고, 전망하고, V자 반등이 나온 거죠, 당시에도. 똑같아요, 지금하고. 경제지표 안 좋은 거 얘기하면 과거 경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상장기업 당기순이익은 98년 마이너스 33조. 와, 어마어마해요. 99년 마이너스 21조. 대우그룹 상장 9개사를 제외하면 99년에는 9조 원가량 흑자다. IMF는 6월 올해 한국 성장률을 마이너스 22.1%로 전망했다. 올해요. 2020년
4월 대비 0.9%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여느 국가보다 양호한 성장률이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래도 위기를 잘 극복하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거의 뭐 원상태로 복귀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양호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강세장에 추세를 강화시키는 거는 외국인의 자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금이 들어올 거라 봅니다. 머지않아서. 상장기업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도 전년 대비 2020년, 2021년 각각 23%, 40% 증가다. 이거예요, 이거. 전년 대비. 예. 컨센서스는 낙관 편향적으로 추후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으나 코로나19 충격 회복 기대는 개인자금 증시 유입을 가속화시켰다. 회복이 속도가 문제지 회복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회복되든, 예? 뭐 이렇게 회복되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회복될 거니까. 예,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맞아요. 뭐 나중에 회복됐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전기차 종목들을 편입을 못했는데요. 어차피 자동차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와 언택트를 최우선 포트 편입으로 보고 전기차는 후순위로 봤기 때문에 나중에 편입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같이 그냥 날라버려. 그냥 전기차까지 막.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서 좀 예, 오판한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어, 회복 기대 시점을 예상해서는 안 돼요. 그냥 회복될 거니까 그냥 지금 예, 담아 버렸어야 되는 거죠. 그냥 3월 달에 고민 없이.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요. IMF에서 이제 예상한 거 올해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내년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회복되는 플러스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뭐 단기순이익도 뭐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죠. IMF 당시 뭐 이때 월등히 체질이 좋은 어떤. 근데 셀트리온은 더 좋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뭡니까? 주도주죠, 주도주. 예. 이런 기업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어. 셀트리온은 사실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여러분. 네, 축복이에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것들, 같이 성장을 동행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함께 셀트리온을 분석하고 같이 투자하면서 성장을 같이 과실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기업을 같이 분석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99년 증시 수급 양상은 상이했다. 개인은 코스닥, 외국인은 코스피. 결과는 외국인이 승리를 했다. 코스피는 외국인, 99년 수급 양상은 상이했다. 코스피는 외국인,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하며 시세를 부양했다. 당시 IT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았다.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은 코스닥 강세의 또 다른 원동력이었다. 개인은 99년 한 해 코스닥을 1.2조 원 순매수하고 코스피를 0.8조 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대우 사태 영향으로 한때 비중을 줄였으나 코스피 1.5조 원 순매수로 99년을 마감했다. 랠리는 2000년 들어 마무리됐다. 코스피 52%, 코스닥 81% 하락했다. 결과는 외국인의 승리였다. 당시에. 그래서 그 버블기 끝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버블기 끝나고 이제 폭락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보시면 코스닥이 완전히 꼬라박는데 개인들이 당연히 사겠죠. 코스피도 코스피는 다르죠. 코스피는 이렇게 내리꽂는데 외국인들은 주워 담는. 예.
그래서 2002년 900포인트 회복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때 막 쓸어담고 해가지고 헐값의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의 손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러다가 언제 팔았죠? 2007년 8년도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수십 배의 이익을 내고 팔았죠. 당시 포스코,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 빅 이벤트 출연은 개인 주도 장세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00년 랠리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었느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했다. 그리고 IT 버블이 붕괴됐다. 그리고 펀더멘털 둔화됐다. 개인 주도 장세의 방향성은 수급이 아닌 빅 이벤트 출연으로 결정이 됐다. 경기 과열에 따른 페드의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벌어지면 뭐 시장은 이제 시중 자금은 쑥 빠져나가는 거죠. 증시에서. IT 버블 붕괴. 버블이 막 꺼지는. 경험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펀더멘털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벤트였다.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서 시장이 꺾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드는 99년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bp를 인상했다. 1.75%죠. 미국에서 시작된 IT 버블 붕괴가 코스닥에 직격탄을 날렸다. 거기 미국 버블 붕괴되면서 코스닥도 같이 폭락했죠.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 미국의 애플, 미국의 아마존이 붕괴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2000년 4월에는 경상수지가 30개월 만에 적자로 반전해서 펀더멘털 둔화 우려가 부상했다. 개인 수급 유입에도 증시는 우양향했다. 매크로 이벤트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증시의 고점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금리 너무 과열됐어. 이제 인상하는 그런 어떤 논의가 나올 때쯤이면 당연히 증시가 꺾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어떤 이 중앙은행의 어떤 담당자들이 이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한다, 당분간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당시 이제 경상수지 추이도 이렇게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이 뭐 증시 이제 리포트 이런 리포트는 일단 객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강력한 어떤 의견 편출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던져주고 결정은 이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뭐 지금이 뭐 시장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하자 이 얘기들고요. 향후 장세는 두 가지 변수로 결정된다. 코로나19 확산 속도, 경기 회복 속도. 이거에 따라서 장세가 더 갈지 아니면 꺾일지 결정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 개인 주도 장세는 풍부한 유동성, 증시 급락, 수급의 공백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라는 주된 악재가 가시지 않는다면 개인 수급으로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은 한계가 있다. 개인 자금이 계속 들어와도 증시가 더 올라가는 데는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코스피가 2200대에 도달하면서 부담을 느낀 주체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 2200 단기적으로 V자 올라오니까 이쯤이면 이제 좀 떨어질 때 됐는데 이런 수급들이 좀 이실현하는 것 같거든요. 나가는 것 같거든요.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또 대리기 자금들은 또 오히려 들어오지만 그래서 그런 손바뀜이 일어나는 주체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저녁 오후에 만든 영상 올려드린 영상이 제가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거 보시면 조금 못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속도,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향후 장세를 결정할 것이다.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우상향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면 경기 회복 속도는 더욱 느려질 수 있다. 풍부한 유동성은 증시 하단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이 승기를
계속 잡을 수 있을 여부는 합리적 시장 대응에 달려있다. 보수적인 대응이 현재로서는 좀 더 합리적이다.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죠. 예. 너무 이제 올랐으니까 아직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경기 회복의 속도가 좀 뭐 코로나19 최근에 1000만 명이 늘어나고 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은 좀 시각은 틀리죠. 여기 한국 세계 선진 증시 보십시오. 경제 성장률 전망. 올해 전망치를 보십시오. 이거예요. 왜 V자가 나오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증시가 좋아요? 이거 반영하잖아요. V자 성장률 반영.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은 좋을 거잖아요. 사실은. 응? 예. 그러니까 20년 전하고 똑 닮은 거예요.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오늘 오전에 나온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유동성 분석이라는 노트, 개인 투자자 유동성 점검이라는 어떤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이것도 보면 3월 코스피 저점 기록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세를 지속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계기는 이런 과거 제가 말씀드린 99년과 2008년의 학습 효과, 그리고 초저금리에 따른, 그리고 뭐 부동산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따른 대체 수요의 그런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몰리는 거죠. 향후 실적 발표, 그리고 코로나19 2차 팬데믹, 정부의 경기 부양 강도 변화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이 유동성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지, 증시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지를 좀 보자 이거고요. 빠르게 한번 보죠. 코스피 반등의 주역 개미들,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세가 뜨겁다.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 27조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 투자들은 약 39조 원을 순매수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시 V자 반등을 이끌었다. 그 결과 3월 19일 연중 저점을 기록한 코스피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서 최근 고점을 기록한 6월 10일 기준 약 51% 반등했다. 통상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영향력이 작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금융위기 이후 강세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장세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외국인들의 매도에는 순매수세를 유지한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폭락한 증시를 부양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고객 리터금이 보시면 올해 들어서 와 폭발, 그냥 거래대금도 폭발, 역대급 폭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정말 이번에는 개인 투자가 다른 어떤 행동과 이번에는 확실하게 돈을 버는 거죠. 번다고 보면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주가 회복에 대한 학습 효과, 그리고 저금리 기조와 각종 규제 속 대한투자처에 대한 수요 때문으로 판단된다. 딱 요거예요. 맞아요. 딱 요거예요.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7년 외환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주가의 폭락과 회복을 지켜본 개인 투자들은 급락 이후 반등이라는 경험을 학습했다. 97년 12월 1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7.1% 폭락하며 연준 저점을 경신했으나 한 달 만에 25% 반등하며 하락폭을 만회했다. 2008년 10월 24일에도 코스피는 연중 저점을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6.9% 반등했다. 과거를 기억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경험적 학습 효과를 토대로 증시 폭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때보다 훨씬 더 빠른 V자 반등을 보인 거죠. 지금 학습 효과 때문에 그냥 막 들어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뭐 수급이 엄청나다. 과거 5년 월평균 개인 투자 순매수 규모인 4,700억 대비해서 3월 코스피 저점 이후 들어온 개인의 자금이 11배나 높다. 평균보다, 과거 평균보다.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 반등,
예. 그때보다 월등한 수급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제 주식 투자 수요가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로빈후드인가 뭐 그런 어떤 어플 개인 투자들이 이제 주식 이제 매수하는 그런 어떤 어플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잖아요. 예금, 부동산, 주식. 예금과 부동산보다는 지금 주식이 월등히 대한투자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대한투자처에 대한 수요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일제히 인하하며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행 예금 잔액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동기간 증시 주변 자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부동산 투자가 제한되면서 증시 자금 유입 여지는 더욱 커졌다. 부동산 지금 거래가 상당히 줄고 있고,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은 아까 보셨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제 어떤 투자 자금들이 상당 부분 지금 주식시장으로도 대체적으로 들어온다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대책들이 최근에 계속 발표되는 것들이 뭐 투지과열지구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거래량보다 주식시장 거래량 증가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강력한 규제로 갈 곳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더욱 빠르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지금 개인 투자들의 자금을 증시로 계속 유입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이 증폭하고 있는 그런 비교표.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들의 최근 투자 패턴, 제가 또 짚어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과거에는 개인 투자들이 증시에 막 대규모로 유입될 때는 막 증시가 꼭대기 부근이었고 또는 굉장히 중소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됐었어요. 근데 지금 증시에 완전 초토화된 바닥권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다른 수급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개인들의 큰 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당연히. 예. 스마트 머니들이죠.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한국 시장을 떠난 외국인 투자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들이 이끈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뭐 단기 매매 국한된 경험이 많다. 뭐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뭐 2.2조 순매수, SK 현대차 네이버 등 우량주에 투자가 집중. 지난 20년간 7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서 투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평가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장기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증시에서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저점 이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정말 뭐 대표 우량 종목들이 쫙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역시나 리포트니까 또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나타내 있고요. 개인 투자들의 증시 이탈 가능성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 가능성은 남아있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경우 2차 패닉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개인 투자들의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향후 기업 실적 및 경제 전망의 부정적 변화, 코로나19 2차 팬데믹, 정부의 경기 부양 강도 약화. 정부의 경기 부양은 뭐 계속 강이잖아요.
그리고 향후 기업 실적도 경제 전망도 지금 뭐 지금보다는 낫겠죠. 내년에 당연히. 코로나 2차 팬데믹 요게 이제 어떤 심리를 위축할 수 있는 요인인데 예, 요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선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되거나 경제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되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펀더멘털이 굳건한 대형 기업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강행했던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차 팬데믹 발생할 경우에는 각국의 2차 경제 봉쇄가 현실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기 정상화 속도가 크게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투자자들에게 눈높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도 하나의 위험 요소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여기서 짚어본 것처럼 과거의 어떤 그런 학습 효과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유동성을 상당히 좀 유입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최근에 증시가 밀릴 때 이 원달러 환율 이제 차트거든요. 잠시만요.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오히려 안정화되는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차 팬데믹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이 어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외환 시장의 어떤 동요를 일으키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증시가 급락이 나오기 좀 어렵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됐고요. 하여튼 뭐 오늘 미국 증시도 다시 올라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같이 이 글로벌 지금 대장주 이런 것들이 막 5% 이렇게 급등했죠. 그래서 시장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제 뭐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확 끌어당기는 거 보면서 야, 또 이거 당한 건가? 예. 야, 역시 참 그 외국인 투자자들 파생 포지션 참 진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네, 오늘 뭐 시장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모르죠.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아까 짚어드린 뭐 그런 사항들 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체크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상기하시면서 여전히 시장은 좀 강한 어떤 흐름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인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가 촉촉하게 내리네요. 이렇게 시장도 계속 갈 수만은 없고요. 예, 쉬어가기도 하고, 손바뀜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